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 반박에 나섰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의 비판에 대해 하루 동안 여러 차례 글을 올리며 호남 입지의 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왜 반도체 투자가 호남에 집중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며 입지 선정 기준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전력 용수 인력 부지 등 객관적 산업 논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SNS에서 조금 기다리시면 공식적으로 공개할 것이라며 너무 서두르지 마시라고 밝혔습니다. 입지 선정 배경과 기준은 정부가 공식 발표를 통해 설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유 전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호남의 반도체 입지 경쟁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는 RE100 요구가 커지고 있어 재생에너지 확보가 중요하며 태양광과 풍력 발전 여건이 좋은 호남이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호남물 부족론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호남 역시 영남이나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용수 확보가 가능하다며 필요할 경우 하루 100만 톤 규모의 공급 체계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이미 검토되고 평가받은 사안이라며 2023년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 과정에서 광주 전남 지역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야권의 비판에 대해선 이미 검증된 사안을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조만간 반도체 투자와 관련한 입지 선정 기준과 구체적인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왜 호남인가를 둘러싼 논쟁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제39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의 모든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6.25 한국전쟁 발발 76주년입니다. 제가 수원에 관련 행사를 다녀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전쟁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은 변변한 산업, 무기 하나 제대로 없는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그 전쟁이라고 하는 위기를 이겨냈고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와 경제, 국방, 문화 등 많은 부분에서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그리고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얻어진 것은 아닙니다. 악전고투 속에서도 전선을 지켜낸 참전 용사들의 희생, 다음 세대에 더 많은 나라를, 더 좋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많은 국민들의 헌신이 넣은 결실입니다. 이런 분들의 피땀에 올바로 응답하는 길은 바로 다시는 전쟁의 참화를 겪지 않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 그리고 기회가 넘치는 희망 있는 세상을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해야 될 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군 체제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돌격 보병 중심의 징집병 위주의 국방 체계를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강군으로 바꾸고 전문 병사 중심의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새로운 군대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장병들의 복무가 고통스러운 인내와 손실의 시간이 아니라 복무 과정에서 쌓은 전문적인 경험과 역량이 사회에 복귀한 후에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양극화를 완화해서 지속적으로 포용 성장이 가능한 그런 사회로 탈바꿈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심각한 소외 세대가 되어버린 우리 청년들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의 사다리를 촘촘하게 놓아야 되겠습니다. 정책은 실현 가능하고 또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정책을 수립할 때는 사전에 청년들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세밀하게 다듬어 주기 바랍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정책들이라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번영을 반드시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희생한 모든 분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더 나은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열쇠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부 산업들의 경이적인 성장 효과가 국토의 90%를 차지하는 지방까지는 확산하지를 못해서 국토 발전,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불균등의 골이 훨씬 심화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현재까지의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좋은 변화의 태풍은 한순간에 미풍으로 그칠 수 있고 자칫하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위기의 폭풍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서 첨단 핵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영남이나 충청, 강원, 제주, 호남 등으로 확대하는 획기적인 전략 산업 다극화가 필수적입니다. 수도권의 기간의 핵심 인프라는 그것대로 고도화해 나가고 동시에 지방 곳곳에 새로운 산업 경제 기반을 구축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윈윈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반드시 열어가야 합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 청사진을 곧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재정과 산업 경제, 인프라 구축 등 전반에 걸쳐서 지금까지 소외된 지방에 더 많은 기회를 주게 하는 법 개정도 서두르겠습니다. 국정의 제1원칙인 국민 삶의 개선, 소위 민생 개선은 법과 제도의 꼼꼼한 정비를 통해 구체화됩니다. 임기 2년 차인 지금부터는 주요 국정과제의 제도화로 민생 향상과 사회구조 개편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토론과 설득을 통해 개혁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 폭넓은 이해와 동의를 모아 초과세수의 미래지향적인 활용, 부동산 세제, 노동연금 개혁, 과감한 지방발전 전략 등 핵심적 사안들을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물가 상승 때문에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다가 농축수산물, 또 가공식품, 외식 등 먹거리 전반으로 물가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별한 경각심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물가 안정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서 최고 가격제 조정을 포함한 보다 과감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가야 합니다. 특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의 실질적 완화와 함께 민생에 가해지는 전반적인 물가 압력을 낮출 특단의 대책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합니다.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입니다. 또 물가 안정이 곧 국정 안정이라는 핵심 토대를 확고하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필요한 모든 정책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이며 속도감 있게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